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노동시장의 구조, 노동시장과 관련된 파트 1단이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번 시간 이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임금 넘어갑니다. 임금, 그 다음에 실업, 그 다음에 노사관계 이론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파트들 이제 다 끝나고요. 물론 여기도 쉽습니다. 쉬운 반면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1차, 2차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완전 경쟁시장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아담 스미스, 그래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담 스미스 자유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 알아서 내비둬라,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러려면 시장 상황은 똑같다. 여러분 시장 상황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래서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은 이건 이상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론일 뿐이다. 완전 경쟁 내비둬라, 완전하게 내비둬라. 완전 경쟁 시장 아담 스미스 이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은 동질적이다. 여기서 삑사리예요. 현실은 모든 시장이 동질적이지 않아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모든 노동은 동질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공직은 외부 노동시장에서 외부 노동시장 뒤에 나오겠지만요. 외부와 내부가 있습니다. 외부와 내부가 있는데요. 외부는 자유로운 시장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노가다. 내부는 삼성. 삼성을 뭐 나쁘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대기업인데 그냥 삼성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뭐 특별한 관계가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요. 삼성만 하면 뭐하니까 그냥 대기업 그럴까요? 대기업. 그냥 삼성이라고 할게요. 삼성 더 이야기 쉽게 뭐 여러분 다 이해하시니까요. 노가다 외부는요. 상관없어요. 그냥 뭐 오늘은 삼성에 짓는 아파트에서 짓고 내일은 현대가 짓는 아파트에서 짓고 뭐 상관없죠. 아무 데나 가도 돼요. 노가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 이걸 외부 노동시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부 노동시장은요. 끼리끼리 시장이에요. 끼리끼리. 삼성은 삼성끼리, 현대는 현대끼리, 기아는 기아끼리. 제가 기아 자동차 배드민턴 스포츠센터 가는데 거기서는 삼성차 끌고 가면 못 들어가요.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해요. 삼성차는요. 그렇게 내부 끼리끼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끼리끼리 시장을 내부다. 근데 완전 경쟁은 완전하게 내비더라. 자유롭다. 그래서 자유경쟁 시장이래요. 자유경쟁 시장이니까 외부 시장에서 통한다. 마음대로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직무의 공석은 외부 시장을 통해서 이룬다. 이게 뭐예요? 완전 경쟁 노동시장이다. 시험에 있긴 합니다. 완전 경쟁 노동시장은 모든 공석은 내부 시장에서 채용한다. 웃기지 마라. 외부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안정 경쟁 시장. 그래서 불안정 경쟁 시장은 아담 스미스가 주장한 건 완전 경쟁이죠. 완전 경쟁의 반대는 뭐예요? 불안정 경쟁이에요. 타치를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타치를 하든 시장에서 타치를 하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지식 부족, 뭐 불확실성, 독점 구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뭐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어떤 사람 괜히 적었네. 적지 마세요. 제발 좀 그냥 즐기세요. 분단 노동시장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또 적으려고 또 준비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냥 즐기세요. 분단 노동시장은요. 시장이 분단되었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분단되었냐면요. 내부와 외부로 분단되었다라고. 또 이 근무 환경에 따라서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하였다. 1차와 2차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이다. 내부 외부는 다 했죠. 외부는 뭐예요? 그냥 왔다리 갔다리 맘대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거. 내부 노동시장은 얘는 끼리끼리 대기업 이렇게 하세요. 끼리끼리 삼성, 끼리끼리 현대, 끼리끼리 대기업이 내부 노동시장이다. 1차 노동시장은 근무 환경이 좋은 거예요. 2차는 근무 환경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2차는 뭐예요? 노가다. 외부는 뭐예요? 노가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내부 노동시장 여기는 뭐예요? 삼성. 1차 노동시장은 삼성. 이름은 배요. 이름이 이해가 됩니다. 1차 노동시장 삼성 근무 환경 좋죠. 복지 활동이 좋다. 장기 근로 계약이 가능하다. 뭐 후생 복지가 좋다. 인적 자본 투자가
높다. 이런 게 2차 노동시장은 근무 환경이 안 좋다. 고용 계약 기간이 짧다. 안정적이지 않다. 이런 게 2차죠. 그래서 흐름만 잡았는데 1차는 삼성, 2차는 노가다. 외부는 노가다, 내부는 삼성. 이러면 다 끝났습니다. 분단 노동시장 끝났습니다. 쭉쭉 나가고요. 이중 노동시장 1차와 2차가 있다 쭉 나옵니다. 1차 노동시장 책 보면 어려워요. 어느 정도의 학교 교육이나 숙련도가 요구된 직무와 승진 관리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노동시장을 말하며 고임금, 양호한 근로조건, 고용 안정, 합리적인 노동 이거 다 똑같잖아요. 이거 뭐예요? 삼성, 대기업. 2차는요.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직무와 승진 관리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노동시장을 말하며 기술 수준이나 학력보다는 성리나 연령이 중요한 채용 기회가 되는 시장을 말한다. 1차 노동시장에 비해서 적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고용의 불안정 뭐예요? 노가다. 그러니까 쉬워요. 그냥 2차 나오면 노가다. 1차 나오면 삼성. 그러면 답 다 볼 수 있습니다. 내부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이 간다. 그래서 내부 노동시장의 주체는 던롭이라는 사람이 주장했습니다. 던롭의 내부 노동시장이다. 그래서 누가 주장했어요? 던롭이다. 그래서 던롭은 나중에 노사관계 이론에 또 나옵니다. 내부 노동시장을 주장했습니다. 내부 노동시장을 주장한 건 뭐예요? 끼리끼리 시장이래요. 끼리끼리 시장이다. 끼리끼리 시장이다. 여러분 이병헌이 나오는 그 영화 있죠, 영화 내부자들. 저도 강의를 위해서 시간이 좀 날 때는 이렇게 영화나 이런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봅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어떻게 접목시켜서 쉽게 설명을 드릴까? 저는 팔자가 강의하는 팔자인 것 같아요. 그게 아주 본능적으로 떠올라요. 저 내용을 보고 어떻게 강의에 접목시킬까?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저도 내부자들 만날 때 그랬어요. 내부자들 영화를 볼 때도 저 내부자들을 보고 내부 노동시장을 설명하면 되겠다라고 본능적으로 떠오르더라고요. 내부자들, 영화 본 사람들은 이해가 빠를 겁니다. 내부자들이 어떻게 나와요? 내부자들 정치권, 국회의원들, 언론사 사장, 청와대, 검찰 이런 애들이 이런 끼리끼리 특수충들, 특수한 기술력이 있는, 특수한 능력이 있는, 특수한 백이 있는 이것들이 내부자들이 끼리끼리 헤쳐먹는 게 내부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병헌이가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깡패의 특수함을 갖고 들어가서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잘리고 하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 들어갔어요. 이 세계에 들어가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숙련의 특수성, 그러니까 기술로 보면 숙련의 특수성, 사회를 보면 사회 특수 계층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들 뭐예요? 정적으로 만나갖고 술 먹어요. 룸사롱 가서, 룸사롱이 이제 또 룸에 가서 술 처먹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회의하고 검찰은 네가 이거 해라, 언론은 네가 이거 해라, 해서 청와대는 네가 이거 해라, 이렇게 끼리끼리 헤쳐오는 거. 한 자리에서 모여갖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현장 훈련이라고 그래요. 지들끼리 훈련한다. 이것들 술 처먹을 때 그냥 안 처먹어요. 얘들끼리에 또 문화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술을 먹냐면 옷을 홀딱 먹고 처먹어요, 술을. 아주 빨개 벗고 아주 창피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게 그 얘들 의리래요. 그래서 아주 빠지도 아니고 홀딱 벗고 술 먹어요. 이것들이 문화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게 내부 노동시장하고 똑같구나 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차에도 아주 잘 나오고 1차에는 패직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해가 다 됐죠? 이해가 다 됐으면요, 접목시킵니다. 이게 첫 문제입니다.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3가지를 쓰시오. 1차에는. 2차에는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이게 시험에 꼭 나옵니다. 숙련의 특수성, 기능의 특수성, 뭔가 기업 고유의 기록이나 문서로 전수가 불가능한 기업 내부의 노동력, 즉 기술력, 삼성 반도체의 기술력, 이런 기술력, 노하우가 있어야만이 내부 노동시장, 끼리끼리 시장이 형성되는구나. 숙련의 특수성. 영화 내부자들로 말하면 뭐예요? 특수층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요. 현장 훈련, 문서화되지 않는 실제 현장에서 담당자만이 아는 노하우.
여기서는 기술력이지만 여기는 이제 노하 더 세분화됐어요. 노하우.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생산 과정을 통해서 전수하게 되는 거.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생산 공력을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요. 멘토가 돼갖고요. 그래서 기술을 전수하는 거. 기술력, 특수한 기술력이고요. 여기는 현장으로는 기술력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런 게 있어야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된다. 또 기업 내 관습, 위계적 직무 서열, 관습과 문화 뭐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아까 영화처럼 뭐요? 옷을 홀딱 벗고 술 처먹는다. 이런 것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는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재밌습니다. 자,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용인 첫째가 뭐예요? 숙련의 특수성, 기술력. 두 번째, 기술력을 전달할 수 있는 현장 훈련. 세 번째, 기업 고유의 문화. 아닌 게 답이었습니다. 5점 먹고 들어갑니다. 이거 폐취계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론서에서 제가 시험에 나옵니다라는 문제만 여러분 포인트만 잡아도요. 그냥 실수하더라도 70점이에요. 기출 보면 90점, 파이널 보면 100점. 100점 맞을까 봐 사실 좀 걱정돼요. 합격수기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심심하면 합격수기나 미리 연습해야겠다. 여러분 100% 합격입니다.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 단점 이것도 1차, 2차 공에 잘 나옵니다. 라고 하지만 글자 외우지 마세요. 내부 노동시장 하면 뭐예요? 내부 노동시장 삼성. 끼리끼리죠. 삼성의 장점 쓰면 돼요. 삼성의 단점 쓰면 되고. 장점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지 마세요. 우수한 인적 자원, 기업 특수적 인적 자원, 승진 배치 전환을 통한 동기 유발의 효과가 있다. 인적 자원 확보와 동기 유발 효과, 고임금 장기 고용. 대기업이죠. 단점은요. 인력의 경직성. 한번 들어가면 안 나와요. 관리 비용 증가, 고임금이죠. 높은 노동 비용, 고임금이죠. 핵심 역량의 집중 곤란. 핵심 역량의 집중 곤란은 뭐냐면요. 반도체만 하나만 딱 이거만 한단 말이에요. 이동이 없고 이렇게. 그래서 핵심 역량의 집중이 곤란하다. 그래서 그냥 붙박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 더 가면 인적 자본 투자, 인적 자본량이 많다. 이건 뭐예요? 대기업이죠. 대기업. 대기업에서는 교육훈련 비용, 재훈련 비용. 교육훈련 비용이 예약은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육훈련 비용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봐. 똑똑한 애들이니까 많이 가르쳐야지 라고 하면 또 삑살이에요. 여기서 질문은요. 경제학은 가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인적 자본량이 많다는 것은 기술을 지가 다 배워온 거예요. 영어도 할 줄 알고 뭐 독일어도 할 줄 알고 일어도 할 줄 알고 컴퓨터도 할 줄 알고 이런 애들 다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칠 게 별로 없죠. 그래서 교육의 훈련 비용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답니다. 왜? 지들이 다 배워갖고 와서. 다시 갑니다. 인적 자본 투자에서는 기업의 초기 비용이,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 적게 든다. 적게 된다. 왜? 지들이 다 훈련해서 오니까. 비근한 예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83학번입니다. 83학번. 어떤 분들은 저도 83학번인데요. 이런 사람이 있고 83학번이면 벌써 몇 년도요. 나는 몇 학번인데 막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 때는요. 일단 기업에 들어가면 새벽반이 있었어요. 영어 회화반, 일어 회화반, 컴퓨터반. 새벽에 6시에 가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교육받고 이랬었습니다. 돈은 회사에 다 주고. 교육훈련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컴퓨터, 영어 다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 때문에 교육훈련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의 이동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노동의 이동, 무엇을 보고 이동하나? 답이 무엇을 보고 이동한다고요? 기업이다. 맹모 삼천지교 기업이다. 이거 한 문제 나옵니다. 다 했습니다. 쉽죠? 이런 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읽지 말고 답을 여러분 합격하기 위해서 강의되는 겁니다. 노동의 이동 나오면 답이 뭐예요? 기업이다. 끝. 자발적 노동 이익에 따른 순수익의 현재 가치. 이것도 아주 막 골 때리네요, 문제가. 여러분, 만약에 강의를 안 들으시고 자발적 노동 이동에 대한 순수익의 현재 가치를 결정해주는 요인, 구직장과직 이거 외우면
얼마나 공부가 재미없어요. 이것도 왜 외쳐요? 용어도 막 무슨 뭐 예상, 근성, 연수 뭐 쭉 나온. 이거 겁나게 쉬워요. 이건 2차에 안 나와요. 2차에 안 나오는 건 뭐예요? 그냥 가볍게 터치만 하면 돼요. 앞면 타당도로 구별만 하면 돼요. 1차만 나와요. 여기서 자발적, 그러면 지가 스스로, 자발적이죠. 지가 이거예요. 자발적은 뭐예요? 지가. 노동 이동은 뭐예요? 직장 바꿀 때 쉽잖아요. 자발적 노동 이동은 뭐예요? 지가 스스로 직장 바꿀 때 순수익의 현재 가치, 무슨 가치를 보고 바꾸냐 이거예요. 뭘 보고 바꾸냐 이거예요. 뭘 보고. 쉽잖아요. 지가 스스로 직장을 바꿀 때 어떤 거 보고 직장 바꾸냐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직장과 새로운 직장 간의 수익, 누가 돈이 더 많은가, 예상 연수, 누가 어떤 걸 더 오래 뭐 기다나 쭉 나오는데 이런 것도 골치 아파요. 얘는 답만 외우세요. 그래서 이론서 빨리 보시고요. 기출로 넘어가시면 기출이 더 재밌습니다. 기출은 얘 읽으면 안 돼요. 일체에 나누는 건 얘 보면 안 돼요. 아까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3가지, 이건 뭐예요? 숙련의 특수성, 현장 훈련, 관습, 이 3가지는 2차에도 나와요. 그래서 2차에도 나오는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1차부터 각인을 시켜드리고, 그럼 2차 때 공부 편하잖아요. 이런 건 패치교도 2차 때 안 나와요. 그러면 예를 보면 안 되죠. 자발적 노동시장 인용에 따른 순수익의 현재 가치를 결정해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예를 외우지 말고 아닌 걸 나와야죠. 그럼 아닌 건 뭐냐면요. 새로운 고용 규모의 인원, 이런 거 나와요. 그럼 이거는 새로운 채용 고용 규모. 나는 아무리 좋은 회사고 아무리 월급 많아도 나는 100명 이상 안 뽑는다. 나 그래서 그러면 안 가. 그 미친 거 아니에요? 월급이 한 달에 1억이에요. 근무 조건은 겁나게 좋아요. 근데 5명 모집해요. 100명 안 되네, 나 안 가.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회사의 고용 규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새로운 회사의 고용 규모, 채용 고용 규모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노동의 이동 나왔네요. 이동 또 나왔죠. 이동 나오면 뭐 간단해요. 이동 나오면 무조건 답이 뭐예요? 기업이다. 다 했어요. 공부 쉽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나와요. 이직의 경로라고 나오는데, 경로에서 일시해고, 이게 시험입니다. 얘는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건 볼 필요 없습니다. 일시해고는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시해고랑 달라서 많이 틀려요. 우리나라는 해고하면 일단 끝난다고 봐요. 근데 미국은 이게 있습니다. 기업이 잘 돌아가요. 물건이 안 팔려요. 그럼 자, 한 달만 쉬세요. 다음 달에 새롭게 올게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올게요. 라고 하는 게 일시해고예요. 우리나라는 한 번 해고는 영원한 해고가 됐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근로자가 귀책 사유 없이 기업의 가동률 조화로 이번에는 공정이 잘 안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한 달 쉬었다가요. 다음 달에 오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내에서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떠나는 것, 미국 등에서 잘 발달돼. 근로자가 기업에서 떠나는 것, 떠났으면 해고인데 떠났다가 뒤에는 뭐냐면 다시 와요. 그래서 일시해고예요. 떠나는 것으로 미국 등에 잘 발달되어 있는 제도. 시험 문제는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근로자가 기업으로 떠났다가 일시적으로 떠났다가 다시 복귀한다라고 나오면 이 말이 쉬운데 시험 문제는 요만큼만 나와요. 미국 등에서 떠나는 것으로 떠났으면 해고인데 일시해고는 아니지라고 해서 틀립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일시해고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쭉쭉 갑니다. 인구 증가율 둔화로 해서 고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쉽죠.
다음 중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현상으로 옳은 것은 우리나라도 고령화, 노령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하죠. 당연하다. 답 1번입니다. 당연하지.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노동력 수요의 변화에서 어쩌고 저쩌고 뭐 나옵니다. 볼 거 없습니다. 고용의 구조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여기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고숙련 사무직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고숙련 사무직 특히 여성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뭐, 나머지 뭐 다 상식입니다. 자, 다음은 IMF 경제 위기 나왔죠. 1997년도죠. 연도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IMF 경제 위기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여기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나라 IMF 왔어, IMF. 근데 IMF가 여러분 뭐냐면요. 돈 빌려주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국제 사채업자예요. 국제 사채업 기관이 IMF예요. 우리나라에 고리대금 돈 비싸게 빌려주고 우리나라 땅이고 건물이고 담보 잡아고 돈 빌려주는 게 IMF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고금리를 빌려준 게 이 IMF 이 나쁜 놈들이에요.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데 국제통화기금이라는 말도 너무 고급적이에요. 국제사채업자 이 새끼들이 아주 우리나라 고금리로 돈을 빌려줬어요. IMF 때가라는 표현은 IMF에서 우리나라가 돈을 사채로 고금리를 빌릴 때예요. 아주 가슴 아플 때죠. IMF에서 이 IMF 경제 위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자살하고 그랬습니까? 다시는 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IMF 경제 위기 때 상황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IMF 경제 위기에 우리나라 일자리가 다 없어지고 자영업자 다 망하고 기업들 다 부도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일자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떡공장 다닐 때 지금은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이 뭐 필리핀, 뭐 탈북자, 뭐 베트남, 캄보디아 그래서 여기서도 뭐 지금 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요. 공장은. 그래서 저보고도 제가 그때 떡공장 다닐 때 나이가 40대인데 저보고도 20대 아주 어린 직원이 저보고 오빠 떡 갖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양심상 나 오빠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 왜 오빠라고 불러 부담스럽게 그랬더니 오빠 우리 집 오빠 나이 더 많아요. 그래서 몇 살인데 우리 집 오빠 60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20살 22살짜리가 신랑 60대 신랑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현장이죠. 이렇게. 그런데 한국에 시집 와서 왜 이런 데서 고생해? 우리 집 오빠 돈 안 줘요 그러더라고요. 나쁜 놈이에요 아주. 근데 IMF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어떻게 해요? 외국인 노동자를 다 이제 니네 나라 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됐어요? 감소했어요? 감소되었다. 이게 답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도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다시 갑니다. IMF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의 감소, 외국인 노동자의 본국 추방 이게 답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이렇게 나옵니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다. 왜? 우리나라 사람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요. 이해 가시죠? 두 번째는요.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하락되었다 이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회사가 다 망해요. 근본적으로 기업주와 노동조합은 왼수지간하네요. 쌈질하는데 노동조합이 우리가 회사를 살리자. 우리 회사 살리자. 그래서 우리 자진적으로 임금 삭감 데모하지 마. 막 이렇게 해서 노동조합 조직률은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조직률이 하락되었다. 즉 파워를 안 부리고 회사와 같이 동조해서 회사를 살리기 운동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2개 갑니다. IMF 경제위기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 외국인 노동자가 확대되었다, 감소하였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상승하였다, 하락하였다, 하락하였다. 이 두 문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방대한 챕터 1, 챕터 1이 거의 한 50%를 차지합니다. 지금 노동시장 50% 여러분 다 끝나갑니다. 이제 챕터 임금 쉽습니다. 챕터 3 실업 쉽습니다. 챕터 4 노사관계 이론 쉽습니다. 지금 50% 이상을 노동시장 뗐습니다. 시작이 반이라 반 했으면 이제 반 끝났습니다. 거의 뭐 시작이 반이고 시작이 반이면 반 했으니까 거의 뭐 이제 막판 끝났겠죠. 그래서 아주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